출근하자마자 이상했습니다.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책상은 사라지고 짐은 박스에 담겨 복도에 놓여 있었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갑자기 퇴직이라뇨?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요. 부장님, 아시잖아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위에서 조직 개편 때문에. 버티면 임금 피크제, 나가면 광고사직, 선택처럼 보였지만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던 것이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김도연 부장은 늘 그랬듯 아침 7시 30분에 회사 로비를 통과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크게 달라진 적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 오른쪽 구석에 서서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전날 밤 늦게까지 수정한 생산원가 절감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연은 했습니다. 회사가 경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팀이 조금이라도 덜 욕먹을 수 있다면 자신이 밤을 새우는 정도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27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익숙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무실 앞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직원들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급히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고 누군가는 커피잔을 든 채 어색하게 몸을 틀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에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니 다들 피곤한 거겠지. 어제 회의 분위기가 무거웠으니 그 여파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 앞에 도착한 순간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책상이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그가 앉아있던 자리, 회의록과 샘플 도면, 오래된 가족사진 액자가 놓여있던 그 책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복도 한쪽에 종이박스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그의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계산기, 손때 묻은 다이어리, 회사 창립 30주년 때 받은 머그컵, 그리고 아들이 초등학생 때 만들어준 작은 종이 카네이션까지.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스 윗면에는 A사 용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김도연 부장 개인 물품, 임시보관, 임시보관. 그 5글자가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27년 세월도 아니고 그저 물건처럼 임시로 보관된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들었지만 누구도 먼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쪽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성민 팀장이 나왔습니다. 도연보다 16살 어린 후배였습니다. 한때는 도연에게 보고서 쓰는 법을 배우던 사람이었고 거래처 앞에서 말문이 막히면 도연 뒤에 숨듯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인사팀에서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자신을 지나쳐 결정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회사 단체 메신저 알림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본 순간 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인사 안내 김도연 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금월 말 퇴직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퇴직 예정, 개인 사정, 노고에 감사. 그 모든 단어가 너무 정중해서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낸 적도 없었고 퇴직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전체에는 이미 그의 퇴사가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알림을 확인하는 소리가 사무실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척했고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그 작은 반응들 속에서 자신만 마지막으로 알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화보다 먼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회사에 폐를 끼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 머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아직 남아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염치 없는 욕심처럼 느껴졌습니다. 27년 동안 도연은 회사의 모든 계절을 지나왔습니다. IMF 이후 거래처가 줄줄이 쓰러질 때도 남았습니다. 공장이 멈출 뻔한 겨울밤에는 작업복 위에 점퍼 하나 걸치고 현장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이 돌잔치 날에도 급한 클레임이 터져 늦게 도착했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결제판을 들고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고요. 가장이니까, 부장이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가 빠지면 팀원들이 힘드니까.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56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버텨도 된다고. 아니, 이제는 그만 나가달라고. 성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요. 위에서 조직 개편 때문에. 도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놓인 박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박스 안에서 가족사진 액자가 반쯤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 지영, 초등학생이던 아들 준호,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덜 지쳐 보이던 자신의 얼굴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액자를 바로 세웠습니다. 사진 속에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언젠가 자신을 밀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잠시 후 인사팀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난처함이 가득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공지가 먼저 올라간 건 실수였습니다. 실수.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단어가 가장 아팠습니다. 실수로 사람의 27년을 먼저 끝낼 수 있는 곳. 실수로 한 사람의 자리를 치울 수 있는 곳. 실수로 한 가장의 자존심을 직원들 앞에 세워둘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자신이 청춘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그러면 제 퇴직도 실수입니까? 도연이 낮게 물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민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답이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스 2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이 박스 2개에 담기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지만 회사가 돌려준 그의 몫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는 보고서가 든 서류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밤새 고친 온가 절감한 거래처별 손익 분석표, 신규 설비 교체 제안서, 아직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회사가 과연 나를 한 번이라도 지켜준 적 있었을까?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조직 개편표가 보였습니다. 김도연 부장의 이름 옆에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환 배치 검토. 전환 배치. 말은 부드러웠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밀려나는 자리였습니다. 버티면 임금 피크제, 나가면 권고사직. 선택처럼 보였지만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답을 정해두고 있었고 도연에게는 그 답을 스스로 고르게 만드는 절차만 남겨둔 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힐끗거렸고 성민은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회의 중간마다 숫자를 바로잡고 일정의 빈틈을 짚어내고 후배들이 놓친 거래처의 성향을 설명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부장이라는 직함을 떼고 나면 자신에게 무엇이 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도 도연은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에 앉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려 비닐이 잘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일찍 와요? 준호도 집에 온대요. 도연은 한참 동안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일찍 간다고 해야 할지, 늦는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 보내고 나서야 목이 메었습니다. 늦을 일이 없는데도 늦는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집에 빨리 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족 앞에서 자신이 밀려났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는 늘 버티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왔습니다. 성실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자신은 그 말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도연은 인사팀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깔끔했습니다. 희망퇴직 및 임금 피크제 전환 안내.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고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부장님의 공로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길었지만 결국 뜻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내려오셔야 합니다. 도연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팀장은 잠시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 적용 후 보직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도 일부 변경될 수 있고요. 제 일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표현하긴 어렵습니다만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표현만 어려울 뿐 현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책상은 사라졌고 공지는 올라갔고 후배는 그의 일을 넘겨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길 도연은 회사를 나서지 못하고 로비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자동문은 계속 열리고 닫혔고 젊은 직원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회식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도연만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원증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눈빛도 또렷했고 입가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도연은 이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가족 같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회장님의 신년사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위기를 함께 넘기면 언젠가 자신에게도 따뜻한 자리가 남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이렇게 사람을 복도에 세워두지 않습니다. 도연은 사원증을 다시 목에 걸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채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7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회사 정문이 그날따라 낯선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 부장님 맞으십니까?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십니까? 잠깐의 침묵 뒤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전부 알고 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이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그 서류에 아직 사인하지 마십시오. 회사가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끝내는 줄 알았던 하루가 어쩌면 전혀 다른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귀에서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도연 부장은 회사 정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분명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상도 사라졌고 공지도 올라갔고 선택지만 남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 통의 전화가 그 단정했던 결론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왜 자신에게 말해주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밀려나는 과정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시 회사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유리 외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믿고 서 있던 곳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월급날마다 팀원들과 떡볶이를 먹던 곳이었고 거래처 미팅이 꼬였을 때 혼자 와서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추장과 기름 그리고 오래된 의자에서 나는 나무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머, 부장님 오랜만이네.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잠깐요. 그는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지 않아도 무엇을 시킬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말을 꺼내는 순간 목이 살짝 막혔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말이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작게 느껴졌습니다. 김밥이 나오기 전까지 도연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창밖을 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들었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인하지 마십시오. 그는 결국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방금 전 번호를 눌러보려다가 멈췄습니다. 괜히 전화를 걸었다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직 회사 근처십니까? 차분한 목소리는 아까와 같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까도 물었는데요. 지금 당장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부장님이 하신 그 프로젝트 회사에서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프로젝트요? 무언가 절감하니요. 지난주에 제출하신 것.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직 공식 보고도 끝나지 않은 자료였습니다. 어제 밤까지 수정하던 그 문서. 팀 내부에서도 일부만 공유된 상태였고 외부로 나갈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전화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없어진 자리에
그 프로젝트가 올라갈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오늘 아침 회의실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성민 팀장이 자료를 넘기던 순간 익숙한 표 형식이 눈에 스쳤던 기억. 그때는 그냥 비슷한 자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전화는 그걸로 끊겼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아직 감정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먼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김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장님, 김밥. 사장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고 도연을 보자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피했고 어떤 이는 괜히 밝게 웃었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박스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곳을 지나쳐 곧장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수치도 이미 검증됐고요. 도연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익숙한 표가 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밤새 정리했던 원가 절감 구조, 거래 처별 단가 조정안, 생산 라인 효율화 계획.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상단에 적힌 이름은 달랐습니다. 프로젝트 리더 이성민. 도연의 눈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성민은 아무렇지 않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신이 만든 것처럼 단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까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단 몇 시간 만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따져야 할까? 그건 제 겁니다. 그 한마디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이미 공지도 올라갔고 자리도 치워졌고 프로젝트도 넘어갔다면? 그 한마디가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까 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인하지 마십시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버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 이해하는 것, 양보하는 것. 그것이 회사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 참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 그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복도 끝 어딘가에서 자신의 27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끝이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김도연 부장은 처음으로 그냥 내려가자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불합리해도 참고 억울해도 넘기고 나중에 생각하자며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자리, 아니 정확히는 사라진 자리 앞에 섰습니다. 복도에 놓인 박스 2개.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단순한 개인 물품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사람은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버린 흔적 같았습니다. 도연은 박스를 하나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여 있던 건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가장자리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넘겨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11월, 입사 4년 차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던 시기였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었고 도연도 그 안에서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하게 숫자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처 단가, 생산량, 납기 일정.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짧은 글들이 보였습니다. 이번 달 목표 달성. 팀원들 고생 많았다. 오늘 클레임 해결. 다행이다. 집에 늦게 들어감. 준호 잠들어 있었음. 도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준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불은 꺼져 있고 텔레비전만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 지영이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고 어린 준호는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도연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양말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작고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다. 나중에 다 보상받을 거다. 그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 믿음으로 27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공간. 한때는 누구보다 익숙했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다가온 건 신입사원 하나였습니다.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아직 이름도 완전히 외우지 못한 직원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 안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익숙했습니다. 신입사원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저 나이 때 똑같이 선배들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을요. 말은 걸지 못하고 상황만 눈치 보던 시절. 시간은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자신이 지나가는 사람이 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아직 회사야?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듯 평범한 하루를 이어가는 톤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응, 조금 남았어. 오늘 준호 집에 온다니까
너무 늦지 말고 와요. 알았어. 짧은 대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다시 넣고 정리할 것도 없이 이미 정리된 것들을 괜히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명함 케이스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정우 전무. 순간 아까 전화 속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던 느낌. 도연은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언제 받은 건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 과거에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프로젝트 관련 회의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간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명함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버리지 않았을까? 왜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의 명함을 10년 넘게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조용히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까 전화한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순간 가슴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있던 무언가일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박스를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 공간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건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도 이제는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박스를 닫았습니다. 2개의 상자를 한 번에 들기에는 조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27년 동안 오르내리던 길, 수없이 많은 회의와 야근, 웃음과 갈등이 쌓여있던 공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공간이겠지만 더 이상 자신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의 풍경이 사라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나이 들어 보였고 무엇보다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니겠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회사, 가족, 미래, 돈, 자존심.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 사이에서 이상하게도 한 가지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사인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차갑고 조금 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조금의 기대. 그는 주머니 속 명함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한정우. 작게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부장은 회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펼칠까 하다가 그대로 맞기로 했습니다. 옷이 젖는 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에 비하면 비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명함이 느껴졌습니다. 한정우. 작게 다시 한번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 그 이름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그 모든 인연을 저장해두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한 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상대는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회사 앞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거기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래된 세탁소 지나면 작은 공장이 하나 보일 겁니다.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부장님이 찾고 있는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짧게 끊겼습니다. 통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고 자신의 프로젝트까지 알고 있으며 이제는 어디로 가라고 지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사 정문을 벗어나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도 몇 번 지나쳤던 길이었지만 자세히 본 적은 없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오래된 상가들이 이어져 있었고 간판은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가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자 말한 대로 오래된 세탁소가 보였습니다. 문은 반쯤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세탁소 옆으로 좁은 철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뒤로 작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외벽은 낡아 있었고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일까?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오래된 기계들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천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공간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어깨선에서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정우 씨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도연 부장님. 그 한마디에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프로젝트 회의실, 큰 테이블 너머에 앉아있던 임원.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핵심만 짚어내던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무님. 도연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호칭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직함은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그 말에 도연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놀랐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무너졌다는 표현이 더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겁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상하게도 평가나 판단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한번 본 사람을 다시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부장님이 만든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도연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예전에 봤던 방식과 비슷하더군요. 한정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숫자보다 흐름을 먼저 보는 방식. 요즘은 잘 안 쓰는 방법인데 부장님은 그대로 쓰고 계시더군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자신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현장에서 부딪히며 만들어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누가 했느냐입니다. 그 말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신 겁니까? 한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님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니까요. 그는 뒤쪽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작업대와 몇 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익숙한 표 하나가 보였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분명 자신의 프로젝트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본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정리되어 있었고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건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회사에 제출하기 전 버전입니다. 순간 도연의 머릿속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출하기 전 버전. 그건 회사 서버에도 없는 자료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만 있었던 내용. 그런데 그게 왜 여기 있는 걸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부장님이 만든 자료가 부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그 말이 끝나자 공장 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빗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정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기 전에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부장님이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도연의 눈이 좁혀졌습니다. 무슨 결정입니까? 한정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회사에 남을 건지 아니면. 짧은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 완전히 나올 건지요.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지금 그의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는 걸 그는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일정하게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김도연 부장은 다른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을 건지 나올 건지요. 한정우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그는 늘 남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힘들어도 남았고 억울해도 남았고 인정받지 못해도 남았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믿어왔고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이 정말 맞았는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내려 작업대 위의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프로젝트, 그 안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밤과 고민, 실패와 수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자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도연에게는 자신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걸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름만 바꿔서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부장님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일 겁니다. 그 말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오늘 하루 동안 충분히 봤으니까요. 자리도 사라졌고 역할도 사라졌고 이름도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남는다는 건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나가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한정우는 이번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기계들, 오래된 작업대, 벽에 걸린 도면들,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한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공장, 처음엔 저 혼자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들 끝났다고 했고요. 다시는 그만한 자리 못 간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한정우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낮아졌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더군요. 그 말에 도연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뭐요? 작은 것부터요. 한정우는 작업대 위에 도면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해봤던 것, 제가 실패했던 것들, 그걸 하나씩 다시 꺼냈습니다. 그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남아있더군요. 잠깐의 침묵. 회사는 사라졌는데 저는 남아있었습니다. 그 말이 조용히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있어야 자신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반대의 가능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장님은 어떠십니까? 한정우가 물었습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부장님도 없어집니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 질문을 피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자신만 생각해왔지 회사 밖에서의 자신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딱딱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집에 언제 오세요? 도연은 잠시 시계를 봤습니다. 이미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조금 늦을 것 같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 아버지 회사 괜찮아요? 그 말에 도연의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눈치챈 걸까?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 하냐? 억지로 평소 톤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요즘 분위기 이상하다고 하던데요. 준호의 말은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안의 일들이 생각보다 더 빨리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정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의 종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쌓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없어도, 직함이 없어도 그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작은 감정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억울함도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된 감정, 자존심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번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걸 지키고 싶습니다. 한정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래도 회사니까, 조직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제가 아닙니다. 그 말이 공장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까지의 어떤 말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확인해야죠. 그는 작업대 위의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가져갔는지도요. 그 순간 도연의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퇴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이름,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비가 끝나면 전혀 다른 길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습니다. 김도연 부장은 작업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자료들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만들었던 것인데 동시에 자신이 모르는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문서들. 같은 구조, 같은 수치, 같은 흐름. 그런데 자신이 마지막에 수정했던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이건 중간 단계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최종본이 아니죠. 도연은 천천히 종이를 넘겼습니다. 숫자 하나, 문장 하나를 눈으로 따라가며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자신의 자료였습니다. 다만 완성되기 전 단계였습니다. 그 말은 곧 이건 회사에서 가져간 게 아닙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한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자료를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제출한 건 최종본이었습니다. 어젯밤까지 수정해서 완성한 버전.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그 이전 단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회사 서버가 아니라 개인 저장 영역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도연의 손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사무실. 자신이 노트북으로 자료를 정리하던 순간. 그리고 부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던 성민의 모습.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성민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고 커피를 내려주겠다고 하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도연은 화장실에 다녀왔고 돌아와서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아주 짧은 공백. 도연의 숨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설마
그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한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나신 겁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참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자신이 몇 년 동안 쌓아온 방식, 그걸 누군가가 알고 있었고 가져갔고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회사도 알고 있는 겁니까? 한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조직이라는 곳은 항상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고 누군가는 모르는 척하고 누군가는 그 사이에서 이익을 가져갑니다. 도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분노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무력감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흔들림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을 부른 겁니다. 그는 작업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그 작은 물체에 고정되었습니다. 뭡니까? 부장님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 과정입니다. 공기가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받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됩니다. 그건 곧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고 넘기고 조직을 우선하고 개인 감정은 접어두는 삶. 그게 익숙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그게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체였지만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한정우의 말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공장 한쪽에 놓인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폴더 하나.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베커.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사무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늦은 밤, 조명이 반쯤 꺼진 사무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화면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도연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더니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꽂았습니다. 도연의 숨이 멈췄습니다. 영상 속 성민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고 긴장도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해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몇 분 뒤 USB를 빼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공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은 키보드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밀어내고 자신의 것을 가져가기로 한 선택. 그걸 자신이 키워온 후배가 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미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사인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이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장 안을 몇 걸음 걸은 뒤 벽을 바라보며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허탈함, 그리고 결정. 도연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말이었지만 이미 절반은 알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참고 넘어가실 건지 아니면 짧은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 되찾으실 건지요.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뛰었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이제 막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눌려있던 침묵이 이제는 방향을 찾은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부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방금 확인한 영상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성민의 손, USB를 꽂는 동작, 아무렇지 않은 표정, 그 모든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야겠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당장요? 네. 도연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USB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 이건 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성민의 당황한 얼굴, 인사팀의 어색한 변명, 윗선의 무표정한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용히 정리되는 자신, 조용히 넘어갑시다, 부장님.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손에 쥔 USB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걸 꺼내는 순간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직이라는 곳은 늘 그랬으니까요. 도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건 선택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정우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부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식은 조직 안에서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지금은 다른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충분히 들렸습니다. 다른 방식. 그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참지 않는 것,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조직 밖에서 판단하는 것.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 쥔 USB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도연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만든 걸 부장님 이름으로 다시 세우는 겁니다. 도연의 눈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정우의 대답은 짧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사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그 말이 도연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서. 그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사 밖에서의 자신, 부장이라는 직함이 없는 자신. 그건 늘 불안했고 막막했고 피하고 싶은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유일한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장 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낡은 기계들, 정리된 작업대, 벽에 붙어있는 오래된 도면들. 이 공간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공간, 누군가의 결정으로 유지되는 공간. 도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는 다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꺼내다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조용한 고백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게 제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회사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 말이 공장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한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다시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27년 동안의 선택을 뒤집는 말이었습니다.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도연은 주머니 속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는 잠시 USB를 바라봤습니다.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싸움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선택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더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그제야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지 않을 것인지. 그는 공장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묻는 말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하려는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가장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비는 멈췄고 하늘은 아직 흐렸지만
어딘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 위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부장은 집 앞 골목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7년 동안 반복해온 퇴근길이었는데 이제는 그 끝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도연은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말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숨겨왔던 것들, 미뤄왔던 것들,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일들. 하지만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왔다.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만 도연이 들어오는 순간 시선을 들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지영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그럼 금방 차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지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늘 같으면 왜 이렇게 늦었냐, 요즘 회사는 괜찮냐 같은 말을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도연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짧은 호칭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사 무슨 일 있어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괜찮은 가장이라는 모습이 그 한마디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자리 정리하라고 하더라.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준호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정리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 피크제 대상이라고 선택하라고 하더라.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도 부엌에서 잠시 움직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침묵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덧붙였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미 마음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답답함, 불안함, 그리고 약간의 원망. 도연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다.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고민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항상 참고 기다리고 나중에 생각한다고 하시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나중이 언제인데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준호야. 말리려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맨날 회사에 맞추고 참고 버티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방식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선택하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도연이 오늘 하루 동안 계속 듣고 있던 말과 같았습니다. 선택. 회사에서도, 공장에서도, 그리고 지금 집에서도.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야겠지.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알았다. 숨을 고르고 내가 뭘 지키고 있었는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지영과 준호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였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잠시 멈췄다가 버티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말했다. 밥 먹어요. 그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갈 뜨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날 밥은 이상하게도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껴졌습니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자리 위에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회사도 직함도 아닌 자신이라는 것.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택해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 부장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옆에서는 아내 지영이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따라 회사로 가던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야 할 이유가 사라진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어제 본 영상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손, USB,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 그 장면이 반복될수록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어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는 흔들리는 감정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또렷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물체 하나가 이렇게까지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걸 들고 회사로 가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어제 갔던 그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세탁소를 지나 작은 공장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작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서요.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공간이 조금 더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짧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도연은 미간을 살짝 좁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정우는 작업대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이건 낯설지 않은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도현.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10년 전 자료입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때 그는 중간 관리자였고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를 맡았던 시기였습니다. 공장 효율 개선 프로젝트.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성공하면 회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도연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때 도연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기억이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날, 임원 회의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표하던 장면.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구조였고 자신이 만든 수치였지만 발표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니까 그 한마디로 넘겼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왜 가지고 계십니까? 한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았던 임원이었습니다.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무님이요.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도연은 다시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회의실 맨 끝에 앉아있던 사람. 말은 많지 않았지만 발표가 끝난 뒤 조용히 한마디 했던 인물. 이방식 현장에서 나온 겁니까?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의 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때 알고 계셨습니까? 한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짧은 인정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왜?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걸 그냥 넘어갔는지,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정우는 시선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조직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백이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한정우는 다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잠시 멈췄다가 그때 못한 걸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조용히 공간에 퍼졌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분노와는 조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오래된 감정, 묻어두고 살았던 감정, 그때의 자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자신, 그걸 지금 다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똑같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짧지만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부장님 혼자였습니다. 잠깐의 침묵.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이 도연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그 한 문장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퇴직 문제가 아니라는 것.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 도연은 조용히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멈췄다가 그때랑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공장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밖에서는 아침 햇빛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보이지 않던 빛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빛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바꿔야 할 순간이 왔다는 것을. 시간은 이상하게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김도연 부장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우가 있는 그 공간은 점점 낯선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디까지 나서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쌓이자 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의 소리를 듣고 공정의 흐름을 읽고 숫자가 아니라 움직임으로 판단하는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잠시 놓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걸요.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도면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부분 동선이 조금 겹칩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말씀이십니까? 도연은 펜으로 한 구간을 짚었습니다. 여기에서 병목이 생깁니다. 장비 배치만 조금 바꿔도 흐름이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한정우는 잠시 그 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대로십니다. 도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던 방식이 여기에서는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설비 배치를 실제로 바꿨고 공정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작업자들도 바로 체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빨라요? 동선이 달라져서 그런가 봐요. 작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공식적인 평가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들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회사였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받을까 말까? 짧은 순간이었지만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부장님, 인사팀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도연은 잠시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인사팀 직원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회사 내부에서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도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의 기존 자료와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요. 짧게 물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문 형태로 복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공기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복귀. 하지만 직원이 아니라 자문. 조직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필요한 부분만 쓰는 형태. 그건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명예도 지키고 돈도 받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선택. 인사팀 직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건은 기존보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유연하게 일하실 수 있고요. 도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제안은 너무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도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부장님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살짝 다물었습니다. 그 자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 중입니다. 정리. 책임을 흐리는 단어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정우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회사입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랍니다. 한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작업대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금속의 차가움, 오래된 나무의 거칠음, 그 감각이 이상하게 현실을 붙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명예도 지킬 수 있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는 시선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 말이 공장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한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 길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 길. 둘 다 현실적이었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자신을 속이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한정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 말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답은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조금 불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완전히 맑지는 않았지만 어제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빛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제안은 끝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선택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부장은 공장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먼저 자리를 비웠고 공간에는
도연의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의 잔향만 남아 있었습니다. 불은 반쯤만 켜져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도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손을 모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에 받았던 전화, 회사에서의 제안, 자문 형태로 복귀,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체면도 지킬 수 있고 수입도 유지할 수 있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현명한 선택이라고 부를 겁니다. 도연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제나 무리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정적인 길을 택해왔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선택이 이상하게도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정리된 공간, 작지만 분명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이곳은 누군가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의 자리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드러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자신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조직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돌아가면 그는 문장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같은 자리, 다시 같은 방식, 다시 같은 선택.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아들이 했던 말. 아버지는 항상 고민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이라도 선택하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쥔 USB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업대 위가 아니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덮었습니다.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공장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연결되었습니다. 인사팀입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김도연입니다. 아, 부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짧게 말했습니다. 제안하신 건 받지 않겠습니다. 짧은 침묵. 상대는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복귀도 자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조건이 마음에 안 드셔서?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방식 문제입니다. 그 말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27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허탈함, 그리고 해방감. 도연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때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정우였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한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억지 웃음이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공장 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서야 할 자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자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시작입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와는 다른 밤이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27년 동안 이어졌던 이야기가 이제야 끝났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부장은 공장 문 앞에 서서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흐리기만 하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덜 차가웠고 빛도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회사를 떠난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것, 결제판이 없는 하루, 누군가의 지시가 없는 일상. 그 모든 것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쌓이고 일이 쌓이고 작은 결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도연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공장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선은 정리되었고 낭비되던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도연이 있었습니다. 부장님, 이쪽 라인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습니까? 작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웃었습니다. 부장님은 이제 아닙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냥 도연 씨라고 부르세요. 작업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연 씨. 그 호칭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앉아 문제를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흐름을 따라가고 작업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답을 찾았습니다. 그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방문을 왔습니다. 작은 계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도연이 준비한 개선안을 설명하고 한정우가 전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방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도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낯익은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 뒤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정우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가 만든 방식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도연에게는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묶여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도연은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가던 날, 긴장된 얼굴로 문을 열던 순간, 처음으로 부장이라는 직함을 받았던 날,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사라졌던 그날, 그 모든 순간들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었네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도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고 어깨도 조금은 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영이 먼저 맞았습니다. 왔어요? 응, 왔다.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준호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잠시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일이 좀 정리돼서 짧은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아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번에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날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한다. 준호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고민만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는 잠시 웃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준호도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인생은 회사가 끝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직함이 사라진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저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김도연. 그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이름 아래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